네, 북한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먼저 얘기를 보면 이제 북한 30대 부부 가운데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이제 이혼이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이게 30대가 좀 많이 이혼하는데 30대 하면 이제 1988년 우리 올림픽이 열리고 또 1년 후에 북한에서 이제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제가 열리고 뭔가 북한이 좀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시점에 태어난 게 30대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도 세대지만 이제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남자들은 지금 북한의 국영기업이 한 25%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직장을 다 잃은 겁니다. 잃었는데 또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건 여자만 하라 그러지 남자는 장마당에 나가 장사 안 되면 시키질 않습니다. 그런가요? 따라서 경제권을 남자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못하게 합니다. 아예 못하게 하고 안 나가더라도 직장에 이게 뭔가 이게 출근해야 한다는 그런 그 사인은 남겨야 되는 수준이니까 여자들이 다 돈을 벌어 오다 보니까 여자 힘이 세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이제 붙은 별명이 이제 그 집강아지. 그러니까 집만 지키면서 논다. 그럼 이제 집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게 또 전혀 그것도 가부장적 질서는 아직 깨지지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 나가 장사하고 온 자기 그 와이프한테 저녁에 들어오면 뭐 술상을 차려라. 뭐 밥이 탔다는 등 뭐 이렇게 투정을 하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사느니 내쫓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력을 쥔 이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혼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여성들은 이제 결혼은 사회주의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자본주의식이고. 그러니까 결혼은 북한에선 우리가 이설주 여사에서도 보듯이 다 여성 한 24, 5세, 남성 한 30대면 다 결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 자체가. 근데 사회주의식으로 했는데 지금 장마당 경제가 되다 보니까 이 생활 시스템이 자본주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성들이 그 결혼할 때는 좀 지고지순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다 식구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요즘 좀 결혼 연령이 자꾸 북한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해봤더니 손해더라. 고생만 하더라. 이래서 결혼 연령도 지금 점점 북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결혼은 30대 이러면 어차피 애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예전부터 뭐 꽃제비라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국내에서도 참 많은 일이에요. 이혼하면서 자녀 뭐 양육에 있어서 뭐 서로 뭐 책임을 피한다든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애육원, 뭐 보육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하기 전에는 그 애육원, 보육원이 거의 없었는데 이게 다 없으니까 꽃제비가 돼버리고 꽃제비가 또 키가 크면 탈북을 해버리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애육원, 보육원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거 장마당에서 꽃제비 하는 것도 다 붙들어다가 거기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좀 자유스럽게 사는 게 나으니까 이제 또 도망을 치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보육원, 애육원에다가 우리 경찰과 같은 인민보안원들을 갖다 배치시켜가지고 무장보초를 선다. 그러니까 애들을 버려도 북한의 여성들이 이제 30대가 이혼한다면 애들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또 물론 뭐 이게 시댁이나 이렇게 맡겨주는 데도 있지만 방치돼서 버리면 그러니까 거기서 또 고아와 이게 다 그 이혼이 사회적 문제를 계속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상당한 경제권이 넘어갔지만 이 북한 남성들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습성에 젖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술상을 차려라, 밥상을 차려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있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제 가부장 질서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북한이 작년 그 12월 7일에 이제 최초로 세계 에이즈 날 행사를 북한 내에서 크게 했습니다. 에이즈 날? 네, 세계 에이즈 날. 이때까지 에이즈가 심각하지만 숨겨왔는데
하는데 예. 아, 이제 북한에서 에이즈가 심각한가요? 좀 심각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뭔가 이제 매출이나 이게 그 사회가 이제 완전히 이완되고 해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성적으로 개방된 풍조가 예, 개방 생기고 풍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동안 이제 꽉 눌렀던 게 예. 이게 이제 영수철처럼 잘 눌렀는데 이게 이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도 이게 에이즈날을 북한이 기념하면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에 크게 보도하는 거 보면 예.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날을 강조해서 이제 그걸 좀 예방해 보자 하는 뜻도 있고 예. 그러니까 또 결국 여자들의 고난도 증대됐지만 이게 뭔가 남자들의 또 일탈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혼의 하나의 예.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이 내용을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죠. 예.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같은 방송에서 2015년에 보도한 게 있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이 그 이혼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게 이혼 수속이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이혼 그것도 소송이? 예, 그 지방재판소에서 이혼을 허가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까다로운데 그때부터 북한에서 이 뇌물을 주면은 그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한테 $100를 주면은 그 한쪽에서 요구를 해도 이혼을 허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양쪽에서 부부가 같이 합의해서 그 부탁을 하면 30 내지 40달러면 그 이혼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이혼을 급정했다. 예. 이것은 2015년에 그 같은 방송의 분석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화장품 공장 네. 시찰을 했는데 리설주랑 같이 했어요. 그렇죠. 이 공장이 지금 이제 비단섬을 갔다가 신어주 쪽에 이제 갔다가 이제 예. 이 공장으로 옮겨왔는데 특히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봄향기라는 브랜드의 어떤 그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예. 아마 이설주하고 같이 이제 가서 공장을 둘러본 모양인데 여기서 한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손노동을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노동을 네, 없애라. 그게 뭐냐면 자동화를 하라는 이야기죠. 아. 이게 사실은 북한이 보면 그동안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내는 왜냐하면 일자리 자체가 이제 없으니까 모든 건 사람의 손으로 했는데 이 공장 가서는 이제 손노동을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걸 보면 이제 앞으로 자동화에 대한 어떤 기치를 내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북한의 김정은 이야기는 하나의 방침이 되는 거 정책이 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세계적 조류 즉 자동화 조류를 일단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사실 북한의 어떤 일자리 가치가 아까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공식 경제는 지금 거의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비공식 경제만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장마저도 만약에 자동화 조치를 할 경우에 예. 과연 그럼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이제 비단섬을 가고 황금평을 간 이유가 결국 이제 북중 경제의 어떤 협력 이걸 이제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뭔가 좀 수준을 좀 높여보겠다는 그런 욕심은 있는데 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 그 말 하나하고 저는 또 주목했던 게 그 생산공장 현대화를 강조를 했죠. 네. 또 하나는 평양 시내에 전문 판매장을 건설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 화장품, 화장품. 그 신의주 화장품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봄향기라는 것인데 예. 예. 그것을 평양 시내에서 건설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전문 매장을. 예.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고 나서 중국과 국경지에 가서 이런 짓을 했다면은 일단 생산 공정 현대화를 강조한 것은 투자가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자본과 기술 투자가 들어올 것이니 예. 거기에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같은 맥락에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의 평양 관광이 전면 허용 다시 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개방을 하게 된다면은 네. 외국 사람들이 평양에 많이 올 거니까 네. 거기에 대비해서 전문 판매 그 장을 건설하라. 또 이렇게도 읽히기도 해요. 네, 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이 북한 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 화장품 산업 단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신의주가 이제 중국과 인접해 있으니까 원자재가 들어오고 싶고 해서 신의주가 가장 그 브랜드가 높은 게 이제 신발하고 이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봄향기 하면은 북한 내 뭐 거의 그 20대 여성들 뭐 예술인들까지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신의주 하면 그 봄향기 화장품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은데 안 그래 네. 이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이제 중국 관광객도 들어오고 외부 관광객이 들어올 때 뭔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매장을 확 늘리려는 의도 같습니다. 화장품이 종류가 많이 있나요? 많이 봄향기 말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한 3-4개 정도 되는데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그걸 써보질 않았는데 한 봄향기만은 제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인 리설주 여사를 동반을 한 걸까요? 그렇죠. 아마 이설주 하면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어머니라는 지금 뭐 여사를 오래
올해 2월 8일부터 요사라고 지금 호칭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네. 이제 김정은의 어떤 애민 정치, 인독 정치 뭐 이런 걸 구현하는데 자기만 혼자 다닐 게 아니라 이렇게 부인을 대동함으로써 이게 네. 어머니와 같은 여성들의 생활, 어린이들의 생활을 돌보는 어머니 같은 이설주와 이렇게 동행함으로써 하나의 그 화폭을 뭔가 이게 하모니를 그려내는 그런 의도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예. 아까 네. 또 황병서도 따라갔다 그랬는데 황병서는 지금 뭔가 그 행정기관 담당 부부장으로 복귀했는지 예. 다시 그 군사 담당 부부장으로 복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신의주 따라간 거 보면은 상당히 그 권력 서열 5위 안에 이게 들어가 있던 사람이 지금 50위권에도 들까 말까 한 자리에 들으면서도 또 얼굴은 빛내주는 거 보면은 예. 그게 뭐 최용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맞는 것 같고 예. 뭔가 그게 또 김정은의 통이 큰 사람이다. 예. 뭐 이런 걸 또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네. 또 이설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설땡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품을 네, 그렇죠. 쓴다라는 이야기도 예. 있었고 예. 이게 왜 이제 하냐면 지난 2006년 아시안 게임 등등 할 때 그때 이제 이 화장품 회사에서 이 응원단들한테 기념품으로 화장품을 한 1000세트를 줬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실제로 써보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예. 그 예. 입소문이 굉장히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 쪽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실제 우리나라 제품의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네. 특히 또 뭐 특히 지난번에 이제 그 북한 평양에 사진 나왔을 때 우리나라 제 상표가 달린 것들이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그 공장 사진도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류의 어떤 그런 화장품이 실제 북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남한 제품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금기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한 상품, 일본 상품은 써서는 안 되지만 지금 북한의 뭐 460여 개의 공식 장마당에 가보면 꼭대기 전시만 안에 놨을 뿐이고 밑에는 다 남한 제품이 다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밥솥하고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 북한에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결혼 선물 또 여성들의 최고의 상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저 아래가 가서 뭐 살 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다는 걸 다 알고 네. 아래 동네 거 좀 주시오. 그러면 있을 꺼내서 이제 주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 김정은 위원장 근황과 관련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중국과 인접한 도서 지역이죠. 평안북도 이 신도군을 현지 지도를 한 게 바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왜 이곳을 방문을 한 거예요? 거기 신도군에 북한하고 중국이 합작한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항동평 경제특구가 있고 예. 그 항동평 경제특구는 저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예. 항동평 경제특구를 다시 재가동하는 문제 예. 이런 것이 그 검토가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신의주도 또 경제특구가 있어요. 어제간 그 연속 갔는데 신의주 경제특구가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최초로 해외 현지 시찰을 간 데가 저 두 군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특구 두 군데 항공편 경제특구와 신의주 경제특구 그 가동 문제에 대해서 예. 아마 시진핑 주석과 상당한 수준의 좀 논의가 있었지 않느냐 네.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그 특구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걸 시찰을 하러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이 탄 배가 아주 작은 모터포트였고요. 그리고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낡은 승용차를 탑승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런 초라한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저건 뭐 차가 없어서 저걸 탄 게 아니라 예. 싱가포르에도 자기 차를 싣고 가는 사람이 왜 그럼요. 저걸 저런 깡통 같은 차를 탔겠느냐. 예.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 소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지역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쪽배를 타고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도 그걸 본 북한의 노인들이나 젊은이들 중에 상당히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님이 저렇게 솔선수범하고 위험한 지역에도 나가는구나. 이게 순수한 북한 사람들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서민 행보를 보여줬다. 그렇죠. 이제 서민 행보고 이제 애민 사상. 김정은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게 애민 사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 2018년 신년사를 시작할 때도 제일 첫 글자가 사랑하는.
인민들 뭐 이게 사랑하는 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나 뭐 김일성 주석이 뭐 인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다른 뭐 애정을 베푸는 건 있지만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건 바로 그런 이제 자기가 이게 너무 의리의리하게 외국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민의 구석구석을 내가 이런 거의 달구지 같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내 말을 잘 따르라 하는 새로운 이제 김정은식 리더십을 지금 창조하고 있는 예. 겁니다. 아까도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평양 시내에 화장품 가게도 네. 만들고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뭐 중국에서 뭐 투자가 들어올 것을 약간 암시하는 듯한 그렇죠. 접경 지역에서도 특히 이 제재가 좀 완화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뒷문을 열어놨다고 할까요? 예. 사실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가 지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또 비핵화도 지금 보면 일단 6일날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방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있지만 북한은 지금 비핵화 조치를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북한이 중국에 사실 뒷문을 다 열어준 거 아니냐. 지금 여기가 비단섬이라는 게 예전에 김일성 주석 시절에 이제 이걸 비단섬을 이제 그 축대를 쌓아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갈대를 심어갖고 이걸 이제 화학 섬유 어떤 공장을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 황금평 같은 경우도 지난번 장성택 시절에 이제 장성택이 여기에 이제 카지노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했다가 여기에 이제 무슨 그 중국 측 사업자의 어떤 부패 혐의로 해서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게 완전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근데 거기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북중 아주 접경 지역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카지노 하기 위해서 오기에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네. 근데 거기를 김정은이 갔다는 것은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갈마지고 그다음 황금평지고 등등 이런 걸 보면 실제 아무렇게 진전된 건 없는데 실제 캐시들이 들어오는 창구들은 열어놓는다는 예.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경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왜냐하면 자꾸 지금 제재가 지금 뭐 단둥 이런 데는 지금 계속 지금 중국으로 뭐 그러니까요. 북한도 많은 것들이 예.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실제 북한 입장에 보면 비핵화는 속도를 늦추고 네. 개방은 속도를 빨리 하고 네. 이게 속도 미스매치가 있으면 이건 비핵화는 상당히 장기적 과제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